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남산도서관 남산이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4월이 되었는데요. 매년 4월 12일은 도서관의 날입니다. 도서관의 날은 책을 통해 지식과 문화의 자유로운 접근과 공동체 연대의 새싹을 피워내고 국민적 관심과 화합을 이루어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과 이용 촉진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도서관의 날부터 한 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서관 주간으로 도서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남산 도서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니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첫 곡입니다. 루시의 개화.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을 소개하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메리언 올프 작가님의 다시 책으로입니다. 메리언 올프 작가님은 인지신경학자이자 아동발 다락자인데요. 읽는 뇌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라고 하십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인간 발달 및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뇌, 언어, 난독증에 대한 인지신경과학과 심리언어학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우리 뇌가 어떻게 읽는 법을 학습하는지 연구하는 사이에 인쇄 기반 문화에서 디지털 기반 문화로 급격히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6에서 7시간씩 디지털 매체에 빠진 청소년들을 목격하면서 작가님은 청소년의 뇌의 읽기 회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탐색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작가님 본인조차 책에 몰입하던 경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논문에서 다루던 초보자 수준에 읽는 뇌로 회귀하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읽기 회로를 되찾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 오늘날 기술이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인류의 미래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억과 주의의 질, 아름다움과 진실을 자각하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희망적인 제안도 있지 않는데요. 책의 부제가 순간 접속의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인 만큼 도서관 주간을 맞아 책을 읽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읽기, 정신의 카나리아, 2장 커다란 서커스 천막 아래, 3장 위기에 처한 깊이 읽기, 4장 독자였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 5장 디지털로 양육된 아이들, 6장 첫 5년 사이, 무릎에서 컴퓨터로, 7장 어떻게 읽기를 가르쳐야 할까? 8장 양손잡이 읽기 뇌 만들기, 9장 독자들이여 집으로 오세요. 인데요.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책의 구성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3장 위기에 처한 깊이 읽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깊이 읽기가 지니는 여러 역할 중에서 저는 비판적 분석이 기억에 남는데요. 깊이 읽기의 과정 중에서 비판적인 사고만큼 많이 쓰이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읽는 뇌의 관점에서 보면 비판적 사고는 과학적 방법의 전 과정을 요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의 내용을 우리의 배경 지식, 유추, 연역, 귀납, 추론으로 합성하여 저자의 숨은 가정과 해석, 결론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즉시성과 손쉬움,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에서는 점점 어려운 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깊이 읽기가 위기에 처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에서는 문화 연구자인 마크 에드먼드슨의 저서 왜 읽는가? 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에드먼드슨은 비판적 사고를 위협하는, 그렇지만 불충분하게 논의되어 온 두 가지 관련 위협을 열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협은 이해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틀이 변화에 너무 닫혀 있는 데다 그것을 너무 완고하게 고수하는, 나머지 거기에서 벗어난 생각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닥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위협은 젊은이들 다수가 자신의 신념 체계를 전혀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은 젊은이들이 과거의 사상 체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살펴보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갖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를 배우는 능력마저 저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읽는 뇌회로는 인간만의 독특한 후천적 성취인데요. 깊이 읽기는 뇌회로 안에서 우리가 지각하고 느끼고 아는 것에 중대한 변화를 주면서 회로 자체를 변화시키고 형성하고 정교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읽는 뇌는 가소성을 지니고 있기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반복된 프로그램에 노출될 경우 우리 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작가님 본인조차도 읽기 회로를 찾는 실험을 하셨다고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사장 독자였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에서 그 사례 연구가 등장합니다. 읽기와 디지털 문화 속에서 그 변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문득 자신도 변했는지 확인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점점 책임이 커지면서 수많은 디지털 매체를 읽고 수많은 글을 마감일까지 쓰다 보니 어느 순간 다양한 신문과 잡지도 구독하지 못하게 되었고 책도 읽는데 몰입하기보다는 정보를 얻는 데만 몰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실험하게 되셨는데요. 작가님의 귀무가설은 작가님의 읽기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고 읽기에 쏟을 수 있는 시간만 변했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작가님께 큰 영향을 준 책인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가님은 도저히 그 책을 읽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다시 읽으셨는데요. 짧고 집중적으로 20분 간격으로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주 만에 다시 이전에 읽는 자아가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읽을 때는 책을 아주 빠르게 겉핥기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문장의 깊은 층위는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앞으로 되돌아가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짧고 집중적으로 책을 읽다 보니 읽는 속도가 책 안에서 진행되는 행동의 속도와 일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세 번째로 유리알 유희를 다시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험적 이유가 아니라 단지 예전과 같은 읽기를 돌아가 평화를 느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다시 읽을 때마다 처음 그 책을 읽었을 때의 작가님에 관한 중요한 무언가를 떠올렸고 다시 읽기를 마칠 즈음에는 왜 예전에 그 책을 즐겁게 읽었는지 이유를 다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예전에 읽는 자아를 재발견한 후에 읽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이 세상을 사랑할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읽는다고, 또한 이 세상을 뒤로한 채 작가님의 상상 넘어 지식과 인생 경험 밖에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다시 책으로를 읽으며 우리가 왜 책을 읽는지 각자의 이유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깊이 읽기를 회복하는 탐구의 여정을 담고 있어서 좋았는데요.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 남산이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지은의 뉴스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1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사원 작가님의 그림책 안녕하세요. 풀킴씨인데요. 모두가 무채색인 회색 도시에 사는 풀킴씨는 혼자만 선명한 푸른색을 가졌습니다. 풀킴씨는 오늘도 월세를 벌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위안인 반려 달팽이에게 신선한 채소를 주기 위해 매일 출근을 하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선명한 색을 가진 탓에 풀킴씨는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매번 상사에게 혼이 나는데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중 하늘에서 도토리 비가 내립니다. 처음 보는 황홀한 광경에 우산 쓰는 것도 잊은 풀킴씨의 입속으로 도토리 하나가 쏙 하고 들어가는데요. 배가 고프던 참에 잘됐다고 생각한 풀킴씨는 집으로 돌아가서 서둘러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풀킴씨의 몸이 거인처럼 커졌습니다. 풀킴씨는 어리둥절하지만 일단 회사로 출근했는데요. 하지만 풀킴씨를 본 상사는 무척 화가 난 것 같습니다. 풀킴씨는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으니 그만 떠나주세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풀킴씨였지만
회색 도시에서 살 곳을 잃은 다람쥐들에게 풀킴씨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살 곳을 잃은 다람쥐들을 찾아 여행하는 풀킴씨 덕분에 회색 도시는 더 이상 회색이 아니게 됩니다. 풀킴씨가 선명한 푸른색으로 물들여주니까요. 마지막 곡으로 에드시런의 스프링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남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